같은 집에서 컸는데 왜 늘 나는 덜 중요한 자식이었을까요? 오빠에겐 새 아이패드, 저에겐 2달 쓰다 버린 중고. 방도, 기회도, 사랑도 항상 남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이사가 코앞인 지금 그 서러움이 터지려 합니다. 20살 중반이 된 지금 저는 요즘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사가 코앞인데 그 일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자꾸 울컥했어요. 이게 단순한 이사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들, 딸 차별 안 해.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 저는 그 말이 제일 잔인했습니다. 차별은 큰 일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들의 반복, 조용한 반복, 그게 사람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아이패드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그림 그리고 게임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그거 필요 없어.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런 건 사치야. 그 말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 집에 올 때마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오빠가 갖고 싶다고 하던 가장 최신형 아이패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빠는 기뻐서 포장을 뜯으며 난리를 쳤어요. 와, 이거 진짜 사준 거야? 대박! 그때 엄마는 오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도 잘하고 과제도 많잖아. 필요하니까 사준 거지. 그럼 나는? 나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때 마음속 어딘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오빠가 그 아이패드를 2달 쓰다 보니 금방 질렸고 뒹굴어 다니던 그 아이패드를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하며 건넸습니다. 어차피 버릴까 했는데 너 가져. 그래도 너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저는 그걸 받으면서도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제 스스로 너무 서러웠습니다. 나는 왜 항상 누군가가 쓰다 버린 것들을 받아야 할까? 나는 왜 항상 남는 거를 가져야 할까? 그 일 이후 저는 뭔가를 갖고 싶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어차피 저는 덜 중요한 사람으로 판단될 테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집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엄마는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방 배정에서 모든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새 집은 방이 2개였습니다. 그중 한 방은 거의 고시원 크기, 침대 하나 넣으면 끝이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방을 엄마는 제게 주었습니다. 너는 학교에서 공부한다며? 좁아도 괜찮지? 저는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응, 괜찮아. 나 독서실에서 공부할게.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 그 방을 처음 봤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과 벽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팔을 양옆으로 펼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숨을 쉬려고 한 걸까? 그 방이 저를 집어삼키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빠가 자기 방이 좁다며 제 방에 잡동사니를 갖다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된 게임기 박스, 고장난 스피커, 버릴까 말까 고민 중인 옷더미. 말 그대로 창고 취급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여기 말고 너 방에 두면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오빠는 코웃음을 치며 아 몰라, 너 방이 남잖아. 이러고는 계속 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벽처럼 쌓여가는 잡동사니를 보면서 정말로 진짜로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남는 공간, 남는 물건, 남는 감정의 처리 담당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눈물 흘리는 걸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유, 민감하게 굴지 마. 오빠도 자리 필요하잖아.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왜 저는 단 한 번도 자리 필요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항상 양보하는 게 당연한 존재였을까요? 그 이후에도 저는 알바 2개를 하며 번 돈 거의 전부를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근데 돌아보면 저는 그때도 당연한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만 여겨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늘 덜 중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 덜 챙겨도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와 이사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쌓아둔 감정들이 갑자기 터질 것만 같은 겁니다. 도망치듯 숨겨왔던 서러움이 이젠 제 방 안에서 더 이상 버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상처는 칼도 폭력도 욕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주 조용한
넌 이 정도면 됐잖아.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 속에 제가 평생 받아온 차별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여온 서러움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1살 때 또다시 집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방이 2개뿐인 집이었어요.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혼자 방 써야지. 너는 엄마랑 같이 쓰면 되잖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그 말에 반박하지 않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언제나 당연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왜 나는 누구에게도 불편을 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할까? 그렇게 저는 또 안방에서 엄마와 함께 자고, 잠든 엄마를 깨울까봐 숨죽이며 거실에서 과제를 하고, 새벽에 조용히 이력서를 쓰고, 구겨진 몸을 소파에 웅크려 쉬곤 했어요. 그 와중에도 오빠 방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책장 3개를 채운 술병들, 게임기, 새 컴퓨터, 조명, 큰 스피커. 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화려함이 바로 옆방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날이요. 오빠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짜증이 난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혹시나 엄마에게 소리칠까 걱정돼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빠가 옆에 있던 술병을 집어들더니 소파 아래에 있던 뭘 찾다가 화가 난 건지 그 술병을 그대로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왜 건드려? 누가 치웠어? 다음 순간 그 술병이 제 쪽으로 휘둘러졌어요. 술병이 제 팔을 스치며 날카로운 느낌이 지나갔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와서 보니 피가 조금 닦여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오빠 얼굴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니까? 저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빠는 화풀이 대상을 찾은 듯 저를 향해 짜증 섞인 욕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있던 작은 칼이 제 쪽으로 툭 하고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던진 건지, 그냥 휙 던지다가 제 쪽으로 온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아, 내가 진짜 다칠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그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소리치는 오빠와 말없이 눈물 흘리는 저 사이에서 한참이나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오빠만 진정시키고 저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가 술 마셨잖아. 너도 좀 참아. 그 말이 그날의 어떤 상처보다 더 깊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과제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거기에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도 그대로 붙어 있는 가장 최신형 모델이었어요. 순간 어릴 때 제가 노트북 갖고 싶다고 말했다가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는 말했었어요. 너는 아직 필요 없어. 너한테는 사치야. 근데 그 새 노트북은 아무 말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가 술병 던지고 난 다음 날 엄마가 오빠에게 사다 준 거였어요. 저는 그 노트북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그 노트북이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요. 누군가는 아무 말도 없이 새 걸 받고, 누군가는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는 쓰다 버린 걸 받고, 그게 우리 가족의 질서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북을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해서 결국 그 노트북을 켜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토할 것처럼 역겨웠어요. 왜 나는 누군가가 던진 물건을 피해야 하고, 왜 나는 누군가가 쓰다 버린 것을 받아야 하고, 왜 나는 아무도 대신 싸줘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인지, 누가 더 배려받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러움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 깊숙한 곳에 눌러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사를 앞두고 그 눌러 담았던 것들이 하나씩 미세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왔던 순간들, 말하지 않았던 감정들, 제 안에 눌러놓았던 상처들이
지금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큰 사건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찮은 차별들이 오늘도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사람을 가장 깊숙하게 무너뜨린다는 걸요.